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SH에너지화학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중 8%대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2.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마스터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한 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캐스트코리아가 오늘장 2.73% 하락 마감하면서 0.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히든카드 종목으로 유니테스트를 또다시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3,130원에 편입 성공하면서 보합권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막상막하 투맨쇼 1위의 명예를 또다시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커나인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유비벨록스 종목을 히든카드로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12,200원에 편입 성공하면서 현재 3.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과연 내일장에서는 어떤 수익률 변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장도 막상막하 투맨쇼와 함께 하시면서 보다 높은 수익률의 꿈 이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자, 10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설상가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적과 관련해 우려감이 굉장히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달러와 강세까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속도는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코스피가 2,000선이 붕괴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동조화되는 현상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현장, 하지만 어딜 가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이나 전략은 있기 마련이겠죠.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보다 현명한 대응 방안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단통법 시행 첫날인 오늘 이동통신사 3사는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원달러 환율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를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대기하고 계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출연자입니다. 먼저 이관웅 멘토입니다. 수급은 시세를 속일 수 없다. 추세적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적절한 매수 타이밍 찬스를 찾아드립니다. 기법보다 원리를 통한 매매 전략을 제시합니다.
자, 다음은 브레인 전문가님입니다. 블루오션 차트의 창시자시죠. 차트 분석을 통한 중단기 매매 타이밍을 제시합니다. 차별화된 새로운 투자 습관을 공개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두 분의 비법, 지금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은 이관욱 멘토님과 브레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즌2로 또 새롭게 찾아뵙는 만큼 두 분 모두 굉장히 남다른 각오하고 오셨을 텐데요. 이관욱 멘토님부터 각오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최근 시장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저희 시청자님들께, 적절한, 좋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전략을 챙겨주실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님과도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 멘토입니다. 시즌1 때, 제가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그때도 시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그 이후에 시장이 상승했던 모습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좋은 종목으로, 더욱더 높은 수익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전략과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상황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10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암담하게 그지 없었다라는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먼저 이관욱 멘토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은 말 그대로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은 이제 매도세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연말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환율에 조금 짓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큰 추세의 흐름은, 큰 추세의 흐름 자체는, 강세 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심리적인 위축 상태에 있습니다. 이 위축 상태가 결국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변곡점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파동의 한 주기는 최대 폭이 42거래일입니다. 오늘까지 41거래일이 지난 8월 말 조정 구간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41거래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일부터 해서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변곡점 타이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결국 만기 전후로 해서 어떤 변화의 흐름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봐야 몇 거래를 안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이제 4거래일 정도 남았죠. 만기까지 본다라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 이제 만기니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구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힘내셔서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만기 전후로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브레인 전문가님과도 오늘 시장 상황 분석해봐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코스피가 2000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투자 심리 굉장히 악화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2020선이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2020선을 개파락으로 돌파하고 깨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격적인 이제 매수 자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차트의 분석을 통해서 저가를 노려보는 자리를 잡아봐야 되는데, 일단 현물 차트보다 선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물 한번 보시면 주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주피봉상 아랫자리, 맨 하단 자리를 갖다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약간 더 나오고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수가 반등하는 시점이 선물이 먼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선물이 반등하는 시점이 투자심리선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투자심리선에서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연중에 몇 번의 기회가 안 오는 부분들로 봤을 때 지표로 봤을 때요, RSI라는 지표가 있는데, RSI 지표가 투자심리선, 투자 침체가 아주 급격히 안으로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 투자심리 밖으로 나와야지만이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공부하지 않는 자 투자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울렁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죠. 투자의 먹잇감을 한 발 앞서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 배틀 어떤 이슈가 선정됐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는 주식시장. 8, 9월에 이어 국내 증시에는 한계 요인들이 분명한 상태에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장 역시 달러 강세가 금융시장의 핫 이슈로 부각되면서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12주째 지속되는 달러화 가치 상승이 신흥국 증시 등 비달러화 자산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어려운 제반 환경을 돌파하기에는 국내 기업이익 개선 기대도 약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증시 여건에 더해 주변국 정세 불안까지 리스크 요인으로 더해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홍콩 민주화 시위라는 정치 변수까지 불거지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정치 변수에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한 외국인의 코스피 탈출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실적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 증시로서는 실적 태풍에 이어 환율 암초까지 만난 셈입니다. 계속되는 양펀치에 피곤한 증시, 언제쯤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토크 배틀의 주제는요. 계속되는 펀치에 불안한 우리 시장 언제쯤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펼쳐볼 텐데요. 자, 앞서서도 저희가 시황 분석할 때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추가적인 하락으로 우려감이 굉장히 깊은 모습입니다. 이관웅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나오면서 일어난 시장이다. 사실 대내외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환율 급등에 따른 시장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 부분이 환율에 따른 환율의 급등에 따른 조정이냐 이 부분을 살펴본다라면은 우리 증시의 외국인들 자금이 말이죠. 지난해 겨울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꾸준하게 이어졌습니다만은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외국인 자금들이 사실상 조금씩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 주봉 차트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들어왔을 때에 적극적으로 들어온 시점에 환율이 얼마대냐면은 1070원, 1080원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사실상 환차익이 아니라 환차손이 되는 겁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지난해 연초에 1070원, 1080원대의 물량들을 지금 현재 손절 처리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 환율이 여기서부터 계속 급등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환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떨어지는 시점에서 환율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평균 단가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하는 입장에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은, 결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현물 매도는 하고 있지만, 어느 쪽으로 매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쪽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쪽으로 해서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매도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매수를 해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통신주가 가장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냥 오히려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매도하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매수가 많이 유입됐던 종목.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50만 원대에서도 출곤 매수를 매수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10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손실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장기성 자금이 있고 단기성 자금이 있는데 장기성 자금을 운영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변동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감정이 기복이 생긴다든가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 그 자금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그 전반적으로 미국계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계 자금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장기성 펀드거든요. 장기성 펀드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독 매도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 유럽계 자금입니다. 이 유럽계 자금이 이탈률이 심하거든요.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성 펀드입니다. 단기성 펀드이기 때문에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갑니다. 지금 그 유출되고 있는 그런 자금들은 대부분 다 단기성 자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계 자금이라든지 미국계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성 펀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또 중동 자금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동 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는 단기성 자금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셨을 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죠. 그럼 적극적으로 매도를 할 때 꼭 나타나는 그 증권사가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멸치 이렇게 하는데 그 회사가 메릴린치 증권사죠. 그 메릴린치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 매도가 과다하게 되면은 꼭 나타나는 게 메릴린치입니다. 예. 그래서 메릴린치가 유럽계 회사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런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 흐름에 외국인들도 그 변동성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장기성 펀드 자금은 나가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만큼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결국에는 환율이 이제 진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은 단기 고점이 이제 1,070원에서 1,08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지금 1,060원대니까 올라갈 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조정이 나오게 돼 있고요. 지금 이제, 5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10월 초순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연속성을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연속성을 보인 뒤에 조정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번 주에 장대 양봉이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그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횡보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기간 조정 구간. 그래서 그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면은 결국엔 저항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건 아니다라는 점, 이 점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번에는 브레인 전문가님께 이렇게 우리 시장이 밀리는 요인에 관해서 좀 들어볼까 합니다.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요, 외부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것들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만이 시장에서 안전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진정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 이제 이관우 멘토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목균형지표상에서 후행 스팬을 잘 보시면요. 후행 스팬이 캔들에 닿기 전까지는 이 자리가 어떻게 멈췄다 또는 상승했다라고 판단 짓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흘러야지만이 가능하리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낙폭이 심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그 개인들이 매수해야 될 타이밍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저는 지금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차트로서는 이제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물 차트 잠깐 또 한번 보시면요. 앞에서 이제 시장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지만 그것만 가지고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히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 지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보셔야 돼요. 충분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침체 구간에 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 침체 구간을 갖다가 벗어난다라면은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침체 구간을 벗어난다라면 여기서부터는 크게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일목균형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모든 선들, 선엑스펜 1, 2 마찬가지고요. 전환선, 기준선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하방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리는 데까지는 지금까지 최적적으로 봤을 때 매도 물량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 최적을 갖다 극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과감한 매수보다는 이 차트에서 이걸 보고 그때 가서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량주들 한번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량주들을 보면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우량주들 한번 볼게요. 우량주 전반적으로 시장을 하락을 이끌었던 게 대형주들이죠. 대형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가장 끝까지, 그 아래 꼬리도 없이 끝까지 내린 것들이 우량주입니다. 중형주라든지, 소형주도 오늘 같이 하락은 했지만, 그리고 대형주가, 지금까지 시장을 하락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봤을 때, 1921포인트가 지금 현재까지 다 내려온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지금 자리가 가장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장 봤을 때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걸 파악을 하고 여러분께서는 진입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챙겨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관익 멘토님과 외부적인 요인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요. 이라크 정정 불황도 있는데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관익 멘토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제가 홍콩 우산 혁명이죠.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께 하나만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요, 임계치가 있습니다. 임계치라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은 더 이상 빠지거나 그다음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임계치는 16,000개에서 18,000개고요. 그다음에 최대치까지 본다라면은 22,000개에서 23,000개까지 매도를 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22,000개에서 23,000개까지 매도 치는 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본다라면 16,000개에서 18,000개거든요. 그럼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3,700개까지 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가 몇 개였냐면 16,000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후에 장 마감시 때 어느 정도 환매가 들어왔죠? 환매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임계치에 도달을 했다. 보편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 포지션을 설정을 할 때 어느 특정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만기 전후로 해서 갑자기 포지션을 바꾸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만기 전까지 그 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쭉 밀고 가다가 만기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확 방향성을 바꾸면서 옵션에 대해서 양방을 건다 그러죠. 그러니까 풋옵션에 대해서 이제 풋옵션 수익을 챙기고, 그러니까 청산하고 푼 매도로 전환시키면서 지금 현재 그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복권을 사놓은 상태거든요. 대부분 다 지금 외가격에 있는 종목, 외가격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복권에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시장을 확 당겨버리면은 콜옵션에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흐름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도 잠시 그 선물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선물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3법이라 그럽니다. 3법에는 3산, 3천, 그 다음에 3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변형법에는 그 3단 하락, 그 다음에 3투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흐름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이 고점 대비해서, 자, 고점 대비해 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현재 자리까지 여기까지가 딱 오늘 41거래예요. 그러면 한 주기는 파동에 한 주기는 42거래일이다. 그럼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변곡점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그럼 변곡점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은,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3단 하락이 나오면은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정도 마무리 시점이 되어 간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홍콩 우산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콩 우산 혁명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홍콩 우산이 결국에는 그 과거에 중국의 천안문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중국 시장도 안 빠지는데, 중국 시장도 안 빠지거든요. 아니, 만약에 이게, 과거에 이제, 천안문 사태로 이어진다면 중국 시장이 먼저 빠지고 해야 되는데, 중국 시장도 안 빠져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결국은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느냐? 환율이었다. 왜 이 홍콩 그 우산혁명이 지금 현재 시장에 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느냐? 지금 그 중국에서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홍콩 행정장관입니다. 이 홍콩 행정장관을 2017년에 선거를 하는데, 이 홍콩 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중국 중앙 그 정부가 그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홍콩은 엄연히 독립된 국가거든요. 독립된 국가인데 중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기 정치를 갖다가 뭐 제압을 한다든지 가한다라면은 사실상 그게 기분 좋은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국가에서 자기 나라를 터치를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천안함 사태 쪽으로 천안함 사태로 가면 위험하냐? 이 천안함 사태가 사실상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976년도 마오쩌둥 마오쩌둥이 그때 말기거든요. 그 말기 때 그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989년도 이때 한 번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천안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89년도에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대거 학생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다쳤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학생이 개입됐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픈 사건이 있죠. 5.18 사건요. 거기에 뭐가 가장 아픕니까? 그 수많은 학생들이 개입됐다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개입되면 왜 문제가 심각하냐? 그 젊은 혈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돌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우산혁명이 천안문 사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중국 쪽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일단락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결국에는 지금 이 시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재 현 행정장관이 물러나지 않는다라면 이 시위를 계속 병행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단시간 내에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결국요, 이 홍콩발 악재도 만만치가 않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예. 지금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그 시기는 아직까지 조율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장을 단기적으로 하락을 시킬 때는 선물로서만 조율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현선물 동시에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외국인들도 급급하게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대부분 다 종목군들이 9월 달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에요. 장대 음봉 같으면은 그게 시세 연속성, 즉 가속도 법칙에 의해 가지고 약간의 하락폭은 더 있어요. 약간의 하락폭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거의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외국인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국인이 지금 시장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떤 종목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빠르게 수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중심을 잡고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건욱 멘토님 말씀은요, 이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시장의 변화를 좀 확인하고 나서 매수에 가담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브레인 전문가님은 옵션 만기 전후로 우리 시장이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장의 안정성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선물하고 현물 다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돌리는 그 과정까지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물적으로 봤을 때는 우량주들이 이제 이건욱 멘토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리에서는 저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가담해도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토크 배틀 이슈는요, 이 불안한 우리 증시 언제쯤 기지개를 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뜨거운 한판 펼쳐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양펀치에 피곤한 증시 언제쯤 기지개를 켤까? 먼저 이건욱 멘토님입니다. 10월 옵션 만기를 전후로 해서 시장의 안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챙겨주셨고요.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님입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이 부분을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네, 이미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1에서는 전설이 되어버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즌2에서도 이런 대박 전설이 될 수 있는 종목 찾아드려야겠죠? 대박 기운을 점지할 멘토들의 종목 추천 히든카드. 자,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을 챙겨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욱 멘토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신원 갖고 오셨네요. 저희 추천 포인트 이어서 살펴보면요. 중국 사업 중장기 이익 성장 동력이 예상된다. 또한 국내 소비 회복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브레인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종목 농심 갖고 오셨네요. 이어서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자, 농심 추천 포인트입니다. 부채 감소로 상환 능력이 상승되고 있고 또 생수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과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요, 이 두 분의 종목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종목이 진정한 히든카드다. 오늘 이 종목을 갖고 오신 이유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봐야겠죠? 이건욱 멘토님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신원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의류업체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소비 회복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 다 소비 관련주들 이런 쪽이 많습니다. 내수 소비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 이런 종목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기가 위안화 절상에 의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수출이라든지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0년 11년부터 해가지고 서부 대개발을 통해 가지고 내수로 전환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수 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금 중국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의류라든지 그 다음에 제약 이런 등등 이런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기술주에 대한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쪽의 투자는 사실 기술적 반등의 흐름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길게 긴 암흑에서 투자를 한다라면 결국 지금과 같은 소비 관련 쪽으로 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신원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 회복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 작년까지 그러니까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 조금 적자를 보였었고요. 근데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혼 같은 경우 또, 국내 남성, 남자, 여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복뿐만이 아니라 해외 OEM 시장에서, 해외 OEM 시장에서 그런 사업을 펼치면서, 이런 그러니까 사업에 따른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해외 OEM 사업이, 그 해외 OEM 사업이 연매출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약 6천억 정도 되는데, 해외 그러니까 OEM 사업의 매출 비중이 한 56%가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국내 패션이 한 44%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그 실적이 안 좋았었냐면은 해외 OEM 쪽에서 그동안에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좋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그 해외 쪽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2011년도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라인을 증설하면서 그동안에 그 증설하면서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제 서서히 그 흑자로 전환되는 매출액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해외 OEM 쪽은 상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2억 8천만 달러 정도, 2억 8천만 달러 정도 수주가 지금 나왔거든요. 지난해 2013년도에 그 해외 OEM 부문 쪽에 3억 달러 정도 수주밖에 안 돼요. 근데 상반기에 이미 2억 8천만 달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OEM 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89억 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100.9% 증가세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135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1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전년 대비해가지고 약 한 51.2%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신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보다는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국 사업에 진출해 있는데요. 이 중국 사업에 진출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원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 포인트와 그 다음에, 소비 회복에 따른 메리트가 상당히 많다. 거기에 주목하면서 이 종목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약 8% 정도 움직였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 회사가 갈 자리가 많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네. 자, 수급적인 흐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투신권에서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고 연기금에서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많이 샀거든요. 오늘은 매도가 났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부분에서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주목시켜 주는 게 있죠. 수급입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급까지 짚어주시면서 굉장한 자신감을 좀 드러내주셨는데요. 신원 오늘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브레인 전문가님과도 어떤 종목인지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텐데 오늘 공통된 게 두 분 다 소비 관련주인 것 같아요. 먼저 신원을 얘기해 주셨고 또 농신 갖고 오셨잖아요. 신원을 이길 만한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신원을 단기적인 추세로 이기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전 제가 갖고 온 이제 가격대가 27만원대다 보니까 무거운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매수세를 금액 자체를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이제 농신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게 매일 유업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내수주입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제가 종목을 좀 추천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갖고 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생수 신공장을 갖다가 2천억을 투자하는 그러한 회사에서 창사 이래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우리 생수 부분, 우리 농심 하면은 뭐 무슨 깡 해서 또 뭐 라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있는데 그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수요하는 제품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면은 그 회사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의 제품을 갖다 또 한 가지 개발하고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생각을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을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농심이 생수를 갖다가 진출하는데, 생수 관련 사업에서 2천억을 투자했다라는 거는 그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회사의 안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안정적인 매출이요. 2007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소 부분도 있습니다. 부채 감소 부분이 지금 거의 뭐 50 이하로 다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상환 능력이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뭐 한 번에 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등치가 크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자본의 안전성입니다. 자본이 불안하게 회사가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자본 안정성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부채 비율은 그대로 있고 자기 자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좀 안정적인 회사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종목을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차트를 뭐 말씀드리고 했는데, 전에 2007년도 이후, 2008년도 이후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고점 자리가 뭐 31만 원대, 36만 원대인데 지금 자리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으면 일목균형 지표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구름대입니다. 구름대를 보셨을 때 지금 구름대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241선입니다. 241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있고 돌파 못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241선 지금 앞전 자리에서 한번 터치를 했었고요. 두 번째 자리, 오늘 자리에서 어제 자리에서 터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터치하면 뭐 뚜껑 열리겠죠. 뚜껑 열리면 뭐 날아가는 거 시간 걸리더라도 날아가게 돼 있고요. 구름대를 봤을 때도 지금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격도 또한 지금 100선 위에서 20일 유격도하고 60일 유격도 둘 다 100선 위에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아주 많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시장이 불안한 부분들을 체크를 같이 해보자라면 내수주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전에 말씀드렸던 LF라든지 메일유업이라든지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온 건 또 농심,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정적인 포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지 않나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차트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관우 멘토님, 네. 먹는 것과 입는 것 중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사실 네. 뭐 즐거운 거는 네. 그 입이 즐겁죠. 근데 우리가 사람마다 이제 조금 다르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소리에 약하고 남자는 시각에 약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사실 남자는 보는 거 시각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시각에 약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적으로 약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이제 소리에 약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감정, 그러니까 감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입는 것과 그 다음에 먹는 거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실 입이 즐거워야 모든 것이 다 즐거운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입는 게 결국에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정배열을 구성해 놓고 있는 종목과 아직 정배열도 되지 않은 종목과 여러분들 차이점이 어떻겠습니까?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주가의 흐름이 엄청난 수급과 그 다음에 고난과 역행을 겪고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배열이 만들어져 있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편하지, 정배열이 아직 안 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을 매매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정배열 콕 찍어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야 시세 분출이 좀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제가 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원이라는 종목 자체는 물론 좋은 기업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올해 2014년도 2월달 1200원대에서 25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0%입니다. 100%인데 이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강심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추격하기는 저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너무 달리지 않았나, 그런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너무 물어보고 고점이 싶습니다. 아닌가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격 매수 가담해도 될 정도로 수익률 자신하시나요? 야, 이게 추격 매수라고 보시면 안 되죠. 요즘 종목군들 스타일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 한국 사이버 결제 보십시오. 와, 다 왔다 했는데 저렇게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KT 뮤직 같은 거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났지만, 소리바다도 최근에 어제부터 급락이 났지만 말이죠. 그들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겁이 나서, 와, 이 종목 겁나서 도저히 못 들어갔다 했을 때, 그들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왔다 갔다 변동성이 심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 종목은 우리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천정을 뚫고 하이키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시장에는요,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가매수,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더 당해요. 지금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옵니다. 지금요, 신호는 있지 않습니까? 추격 매수 측에도 못 속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고요. 저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정배를 이루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이런 종목군들 좋아합니다. 지금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정 나오면은 매수 딱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은 요동쳐도 가는 종목은 간다, 신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 챙겨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매매 전략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죠. 예, 저는 이 신원이라는 종목을 매수가를 2,5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70원에 마감이 됐잖아요. 2,570원에 마감됐는데 왜 2,500원에 주느냐?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추격 매수 이야기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비싼 가격에 매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 3,000원까지 보입니다. 3,000원을 돌파하면은 그 이상 굉장히 강력하게 갑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2,180원으로 잡으시고요. 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가느냐? 저만의 제가 이 주식을 연구하면서, 노하우, 만들어낸, 그러니까 발견해낸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자, 이쪽 저점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이 5거래일이면 지나갑니다. 5거래일이면 이 저점이 다음 저점이 여기가 되고 그 다음 저점이 여기가 돼요. 저점이 자꾸 높아지죠. 이렇게 저점이 자꾸 높아지는 종목은 고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저점이 사라지게 되면 다음 저점 여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래량 폭발과 함께 주가는 직전 고점 뚫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이쪽 거래량과 여기 거래량, 이 음봉 거래량이죠. 그죠? 자, 여기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작게 터지면서 두들겨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승을 할 때 이런 대량 거래가 아니라 이 정도의 거래만 딱 치고 올라가도 이거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 종목은 더 강하게 갑니다.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농심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 초입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저는 이거보다 더 밑에서 추천을 드리는 성격이 있는데 요즘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를 든 종목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머리를 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26만 5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도 얼마든지 좋은 단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지만 이런 종목이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매일 1%, 0.5%, 2%씩 계속해서 일주일이면 10%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상승 탄력 받기 시작하면 무섭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드릴까요? 네, 31만 원대까지 1차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그 상황 봐가면서 제가 목표가는 조정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4만 6천 원 전 저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는 것과 입는 것 시장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모든 건 수익률이 말해주겠죠? 오늘 두 분 출연자의 종목 저희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먼저 이관흥 멘토의 오늘 종목 신호한 추천 포인트입니다. 국내 소비 회복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말씀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신원 매수가가 2,500원, 목표가가 3,000원, 손절가는 2,180원입니다. 자, 다음은 브레인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농심이죠? 자, 부채 감소로 상환 능력이 상승되고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매수가입니다. 26만 5천 원, 목표가는 31만 원, 손절가는 24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우려감이 드는 시장 대응 방안과 종목 오늘 살펴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막상막하 투맨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